오랜 시간 후 문득 찾아온 한 사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더 이상 가족이라 불리지 못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말, 남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잃은 시모의 마지막 장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던 오전, 하유는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가 놓여 있었죠. 그 반지는 단순한 예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물려주신 작은 보석을 세공해 만든 그녀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유는 반지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낼게요. 그녀의 미소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엔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커피 향을 따라 들어온 민석 씨가 말없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반지 구경 중이에요? 하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 우리 결혼식 날이 떠올라요. 그날처럼 서로 믿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석은 짧게 웃으며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날처럼 당신은 내 전부니까요. 잠시 후 거실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희 여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시의 정적 뒤 그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프로포즈를 한다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 반지를 좀 빌려달라시네요. 하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누구에게도 빌려드릴 수 없는 물건이에요. 민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사님은 늘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척했지만 돌아서면 늘 차가웠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스스로 위로했는데 이젠 더는 그런 말도 하기 싫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유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아버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편이에요. 그 말에 민석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숨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 하유는 금고를 열어 반지를 조심스레 넣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고 나의 약속이에요. 민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정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말없이 서로를 믿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을 가득 채운 햇살이 점점 어둑해지며 하윤의 손끝에 닿은 반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조금 싸늘하네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치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엔 늘 이렇게 고요하죠.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손톱에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명품 잡지와 부동산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걔는 참 얄미워. 어디서 배워 먹었는지 어른 앞에서 참 말을 예의 없게 하더라.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웃음이 아닌 조소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지만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형 얘기예요? 정희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말이야, 언제나 착한 척만 하지. 아버지 눈에는 늘 불쌍한 아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여자 뒤에 숨어서 나를 무시하잖니. 지우는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하세요. 형네랑 엮이면 피곤해요. 정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피곤하다고? 너 체면이 뭔지 몰라서 그래. 내가 프로포즈할 때 그 반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건 우리 쪽에서 준비한 것처럼 보여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반지 그거는 형수 거잖아요. 지훈의 말에 정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차피 같은 집안이고 며느리인데 뭐 어때? 그깟 반지 하나 빌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녀는 커피잔을 치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지면 되겠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과 계좌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이 몫으로 준다던 돈 결국 내가 관리했지. 그 애는 모를 거야. 그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정희는 낮게 웃으며 펜으로 한 줄을 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CCTV 점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집에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아요. 아들이 부탁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속내는 냉정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향수를 한번 뿌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바보로 남을 순 없지. 그녀는 코트를 걸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퇴근길에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민석 부부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엔 오래된 질투와 멈출 수 없는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평온했던 부부의 일상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하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방에서 가져온 도면을 정리하고 반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잠겨 있어야 할 금고가 열려져 있었고 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멈추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금고 안은 아무리 살펴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희미한 먼지 자국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 저희 집에 누가 다녀간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뒤 머뭇거렸습니다. 낮에 시어머님께서 CCTV 점검 때문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그 말에 하윤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님이요? CCTV 점검이요?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손을 떨며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반지가 없어졌어요. 금고가 열려져 있었어요. 민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CTV 확인해요. 혹시 어머니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관리실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여사가 마스크를 쓴 채 관리소 직원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지훈이 반지 케이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하윤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여사님이 그렇게까지...
민석은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원래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대우를 못 해드리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정했습니다. 하유는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마음을 훔친 일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참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밝혀야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하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게 됐네요. 민석은 눈을 감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번엔 우리가 무너지는 대신 진실이 무너질 차례예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유는 식탁 위에 앉아 손끝을 꼭 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이 고요함을 끝낼 시간이었다. 늦은 밤 민석은 오랜 망설임 끝에 아버지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때 마침 민석의 새어머니 정희는 동생 지훈과 함께 여행을 간터라 집에만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그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의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CCTV 영상이에요. 어머니 아니 정희 여사님이 제 집 금고를 여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희의 익숙한 모습이 드러나자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짓을... 아버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낮게 갈라졌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어머니, 아니 여사님의 거짓말 때문에 혼났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한다. 친구를 속인다. 자기를 엄마로 모시지 않는다. 자기를 무시한다. 그런 말씀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사님은 아버지 앞에서는 친절했지만 돌아서면 저를 향해 넌 쓸모없는 아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지훈이랑 셋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곤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손등 위에 힘줄이 굵게 드러났고 그 눈빛엔 후회가 비쳤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 본 거였구나. 나는 늘 그 여자의 말만 믿었지. 정작 내 아들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구나. 민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여사님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모든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시려던 자금도 모두 정희 여사가 가로채 지훈에게 넘겼어요.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와 명예 이전 서류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민석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아, 나는 내가 멀어진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원인은 내가 만든 거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젠 더 이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자. 그 여자가 만든 거짓된 세상, 내가 직접 끝내겠다. 그의 한마디가 끝나자 거실의 공기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분위기 대신 오랜 세월 억눌린 진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 문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모든 걸 보겠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석의 눈빛엔 처음으로 평온이 스쳐갔습니다. 호텔 최상층 연회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져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지훈은 상자 속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하윤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반짝임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가 직접 만든 예물 반지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지나갔고 그녀는 단호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반지 제 겁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윤과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단상 위 테이블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오늘 그 반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순간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희 여사가 관리 직원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여는 모습, 지훈이 반지 케이스를 손에 쥐고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하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사님. 그녀는 차분히 변호사 미정이 건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부동산 명의 변경과 위조된 계약서 사본입니다. 여기 서명하신 분 바로 정희 여사님이시죠. 하객들의 시선이 정희 여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지훈은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던 세월, 그 모든 건 저 여자가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민석이랑 하윤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며 전부 내 것이었을 텐데. 그녀의 외침에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망만이 남아 있었죠. 가족을 지킨다는 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냐? 내가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거짓이었구나. 정희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뒤를 돌아나갔고 하객들은 서서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하윤은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반지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진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절대 훔쳐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상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 제사법정. 조용한 정적 속에서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여사와 지훈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움켜쥐려던 여인의 손에는 이제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정희, 피고 지훈. 귀하는 민석 부부의 금품을 절취하고
가족 재산을 불법 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희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 말에 판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는 보호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민석 씨와 하윤 씨,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정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정의는 지난 8년간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친아들 명의로 불법 이전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예물반지를 절도한 증거 영상도 존재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단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도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보단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다면 정직하게 살았어야 했네. 넌 내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 가족이 아니었어. 오히려 이용만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말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판사의 법봉이 울렸습니다. 피고 정희, 징역 3년 6개월. 피고 지훈, 집행유예 2년. 그 순간 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엔 후회보다 공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하윤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법정을 나서던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그 여자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정작 내 진심은 외면했구나. 민석은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어둠을 지나 새로운 봄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식탁 위에 따뜻한 차와 과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한결 야윈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온화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하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아버지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엔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민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는 왜 저를 그렇게 나무라셨는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믿고 계셨는데 그 믿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셨던 거겠죠.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 말이 참 고맙다. 그땐 내가 너무 서툴렀다. 내게 상처를 준 게 평생의 부끄러움이었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 사이에 과일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후회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두 남자는 동시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윤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이 맛 좋아하셨죠?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옛날엔 이런 집밥이 그리웠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저물며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가족이란 건 피로 맺어진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믿고 살아가요, 아버지. 하윤도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요. 잠시의 침묵 후 세 사람의 웃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진심이었고 그 순간 오래 묵은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며 말없이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오해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도심의 작은 거리 한복판, 유리 외벽에 자존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매장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부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들이 진열돼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어머니의 유품이자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그 반지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진심과 용기의 상징이에요. 잠시 뒤 민석 씨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예약을 문의하더라고요. 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때 매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오픈 축하한다. 이 화분처럼 늘 푸르게 자라거라. 하윤은 두 손으로 화분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건 꼭 잘 키울게요. 매장 한쪽 벽면에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존 진심은 결국 빛난다. 손님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반지의 이름이 왜 자존인가요? 하윤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반지에 담았어요. 무너졌던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이야기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믿음이더구나.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지난날의 고통이 의미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매장 밖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반지는 그 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살며시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자존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스스로 빛내야죠.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온했고 긴 세월의 후회 대신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자존의 반지. 그 빛은 더 이상 탐욕이나 질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지킨 사람들의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고 세상은 변했지만 정희 여사의 인생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던 날 정희는 싸늘한 바람 속에서
허름한 외투 하나를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피로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조심스레 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 깨끗하게 단장된 자존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하윤과 민석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에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골목길로 들어서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희 여사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얼굴엔 냉랭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네 가게 앞까지 와서 뭐 하세요? 정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라도 나 좀 도와줘야지. 내 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나 갈 데가 없다.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 말을 지금 누가 믿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한 짓 다들 잊지 않았어요. 형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정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엄마잖아. 나 혼자 이렇게 살 수는 없잖니. 그 말에 지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형한테도 저한테도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남이잖아요. 이제 민석이 형이랑도 아버지랑도 우리는 남이잖아요. 오랜 시간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말을 잃고 지훈을 바라보다가 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날 이렇게 버릴 수 있니? 하지만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정희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존의 간판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존 진심은 결국 빛난다. 정희는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라 그게 뭐였을까? 그녀의 발끝에 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매장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은 문 밖으로 나와 간판 앞에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윤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밝은 목소리로 매장 안에 외쳤습니다. 민석 씨, 오늘도 날씨 참 좋네요. 손님 많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쓴웃음이 맺혔습니다. 좋겠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낡은 외투깃을 여미며 천천히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은 매장 유리창을 타고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빛은 정희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다시는 그 거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탐욕이 남긴 것은 후회뿐이지만 사랑이 남긴 것은 온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진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